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자, 이번 주 첫 장인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양시장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고요. 오늘은 너도 나도 이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나서면서 쌍용차 관련 테마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오늘장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도록 할 텐데요.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 4월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4월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실까요? 항상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 네. 그냥 잡주들이 난리치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일단 외국인들도 뚜렷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진 않죠. 그냥 그렇죠. 현물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때리면서 네네. 약간 지수가 오른다. 그럼 현물을 사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지수를 올리구나. 그러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여기서 좀 재미를 보자 하면서 네. 단타로 약간 해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세를 만들어내거나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기보다는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냥 계속해서 단기적인 차익만 노리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도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최근에 에디슨 EV가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시게 될 겁니다. 아셨을 거예요. 최저가가 800원이었는데 그게 82,400원까지 급등됐죠. 그러니까 주가가 약 10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비트코인 시장도 아니고 가상화폐 시장도 아닌데 주식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게 최근에 11,600원까지 폭락을 하더니 결국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가? 바로 쌍용차 인수설 때문이었죠. 그런 것처럼 쌍용차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돈도 없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가 결국은 2,70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남아있었지만 주가만 급등해서 인수가 실패되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거론이 되고 있는 게 광림, 미래산업, 그리고 쌍방울, 나노스 등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또 쌍용차 인수에 있어가지고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나같이 돈이 없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참여 한번 해보자. 내가 인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주가만 뛰어올리면 된다. 주가 뛰어올리면 자기들을 매집을 해놨으니 팔아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흔히 말하는 잡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죠. 관리 종목이라던가 환기 종목이라던가 재무제표가 부실한 기업들 그런 것들이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 우리 개인들이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지금까지 매수를 하지 않고 참아 오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손가락이 근질근질해 죽겠는데 주가가 자꾸 날아가니까 에라이 못 참겠다 하면서 이렇게 불나방들을 점점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4월 달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로만 생각을 한번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600과 2,770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으면 상승도 하락도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2,770포인트를 넘지 않으면 이건 상승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반등이었을 뿐이다. 밀물, 썰물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밀물과 썰물이지만 파도는 계속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더라라고 보면 되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더 가야 우리가 상승세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더 가지 못하면 그냥 횡보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만약 2,770포인트가 뚫고 올라갔을 때 여기 기관 매수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연이어 이어진다면 2,900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저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2,900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지금은 들어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유가가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사태들이니까 이제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런 사태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당연히 물가 상승인 거죠. 지금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이 올라갔던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어가지고 타고 올라오면 결국 우리 식탁
밥상 물가까지 전부 다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가 상승 요인들과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요인들, 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 가파르게 올릴 가능성이 지금 계속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들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우리 환율이 1260원대가 넘어가게 되거나 1270원대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유가가 너무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70%가 적자 전환한다라는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자 전환한다, 돈을 번다 안 번다가 왜 중요합니까? 여기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은요, 결국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모여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게 일단 기본이에요. 물론 아까 쌍용차 인수와 같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려고 한다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더 잘 벌겠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주가 방향성은 당연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적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기업들이 적자 전환한다 하더라도 몇몇 기업들은 흑자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1등이 된 게 아니라 남들이 못해서 내가 1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여러분들이 하향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투자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장한다라는 게 아니라 선방한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제가 늘 말했던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올라올 때 제가 욕심 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엄청나게 이야기했던 기업이죠. 18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이거 내려가니까 15만 원에 사세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결국 사신 분들은 단기 수익이 나오고 있을 것이고, 저 자리에 추가 매수를 하셨어도 정말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럼 이 기업이 다시 또 18만 원 올라가게 되면 더 간다고 보는 게 아니라 또 떨어진다 생각하고 단기 차익을 챙기고 내려가면 또 사면 된다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돌파가 되었으니까 상승하려고 하는 거구나. 18만 2천 원 뚫고 올라가면 저 때는 내가 한번 팔았지만 다시 사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간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매도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비중을 이번에 못 늘렸던 걸 아쉬워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늘려도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왜 좋냐라고 하면요, 저는 이 추세대로 간다면 화장품 추세가 아니라 코로나 추세로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확진자가 이대로만 점점 증가하고 이대로만 꾸준히 나온다면은 저는 빠르면 7월, 느리면 9월 정도에 엔드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엔드 코로나 되게 되면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시세를 내지 못했던 리오프닝 관련주는 도대체 무엇일까? 당연히 아모레퍼시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2년이라고 하는 큰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배달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졌고 택배 문화도 굉장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물류 관련주가 역시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테마에 엮이지 못하면서 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본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NFT 테마와 메타버스 테마, 지금 토스라고 하는 기업 아실 겁니다. 그 기업은 전원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상 공간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많은 기업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 NFT 테마, 그리고 게임 테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최근 다른 기업들이 올라가고 반도체가 좋네, 뭐가 좋네 하면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수급이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최근에 꿈틀꿈틀거렸던 것은 약간의 나도 있어 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내가 있다고 했지라는 느낌으로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역시나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밥상 물가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식량 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식량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으니 역시 물가 상승 피할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돈을 쓴다는 거죠. 식음료 파트도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투자할 곳이 많은데 하락장에서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버텨야 되나요? 라는 질문, 어리석은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했던 게 하락장도 투자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화를 많이 주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총 4가지 테마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화장품주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물류 관련주, 또 NFT, 메타버스 게임 이러한 엔터 쪽, 미디어 쪽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물가 상승, 식량난 관련해서 식음료주도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4가지 섹터를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을 한번 종목을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셀트리온인데요. 네,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은요? 43만 원, 24만 3천 원에 20%요. 네, 셀트리온은 24만 네. 3천 원에 20%.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꽤 높은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볼까요, 멘토님? 제약바이오 괜찮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빠르면 올 중반, 느리면 올 하반, 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질병 이후에 또 어떤 질병이 나올지도 그렇죠. 모르는 상태인 거고, 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 병에 대한 그 맞아요. 걱정거리들 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커져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냥 약을 먹는다기보다는 뭔가 병을 안 걸리기 위해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수요가 또 몰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또 제약바이오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가냐?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제 생각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순전히 제 생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공감을 하고 그래, 제가 말을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서 모아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방송을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수요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믿고 있고 온전히 제 말을 이렇게 동의해 주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에이, 한번 지켜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좀 믿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은 에이, 틀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시청자님도 이해가 되죠, 그거는? 네. 예, 제약바이오 좋다는 이야기 듣고 사셨을 텐데 주가가 내려가니까 내가 잘못했나, 잘못 들었다, 누구 말이 틀렸구나, 내가 괜히 믿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추가 매수하기엔 겁나는데 이런 진짜 많은 진짜 망상 그리고 걱정거리에 둘러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시간만 있고 여유만 있고 배짱만 있고 기다릴 수만 있으면 수익을 내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이제 시청자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느냐가 이 종목의 숙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이 지금 악재 플러스 악재라고 해서 악재 플러스 악재는 호재다라는 공식을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악재가 터지고 또 악재가 터졌지만은 그게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결국 바닥에서 올라갈 일만 남은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은 자리를 잡고 지난 여기 차트 보고 계시나요? TV로? 네네. 네, TV로 보시면은 제가 네모를 그리고 있는데 요 네모 그리는 공간 보시면은 내려갔다가 자리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죠? 네. 요런 형태가 내려갔다가 자리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 중반, 빠르면 중반, 느리면 하반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건 중반에서 하반기까지 여기 자리를 잡는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잡으면 비중을 더 늘리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리를 못 잡으면 더 밑에서 자리를 잡더라도 비중을 늘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리를 잡았을 때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근데 얼마 정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죠?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청자님도 저도 미래에서 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전화하고 끝낼 생각을 하지 말고 자주 네. 필요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해서 그때보다 좀 더 빠졌는데 여기가 바닥일까요? 라고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지 한 번 전화했으니까 오늘 뽕을 뽑아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았을 때 가정인 거고 아니면 내려왔을 때 네. 10만 원대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내려오면 다시 전화하면 되잖아요. 더 내려오게 되면. 내려오게 되면 네. 비중을 늘려야 하니까.
그래서 네, 두 가지 네, 조건이 네. 있습니다. 여기 자리 잡으면은 16만 원 이하에서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하반기에 가깝게 하셔야 되니까 그때 하기 전에 전화를 주셔야 되고요. 네. 10만 원대에 가깝게 내려온다면 저기 자리 잡을 때 또 10만 원에 가깝게 해야 되니까 전화를 다시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전화가 네. 안 되면 제가 다른 사람이 셀트리온 상담 분명 할 겁니다. 왜? 이거 전 국민이 물려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아, 더 오래되신 한 분도 30만 많아요. 원. 네? 30만 원 정도에 샀다가 네.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야 되니까 네. 기다렸다가 네.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네, 네.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KH 플럭스에 네. 한 몇 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절반 팔고 지금 절반 남아 있는데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시청자님? 이제 10% 남았어요. 3,000원에. 네, 매수가는 그러면 3,000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약수익 구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쌍용차 관련해서 급등을 하고 있죠, 멘토님. 네. 어떻게 이제 남은 물량을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오늘 이후로 내일 정도, 오늘 내일 중으로 고점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아야 돼요. 사실 지금 매도하시나 나중에 매도하시나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자님 배짱에 네. 달려 있어요, 순전히. 내가 네. 배짱이 있으면 내일까지 한번 가져가 봐도 되고, 왜냐하면 절반 팔았으니까,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한번 가져가 봐야 되겠다. 가져가서 한 3,700원이나 4,000원까지 올라가면 그때 팔지 뭘. 대신에 이제는 물리지 않아야 네. 되겠죠, 다시는, 그죠? 네. 그래서 3,000원대 내가 매도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로는 조금 더 들고 와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이라도 3,000원이 밀리면 더 이상 물리지 마세요. 바로 매도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어떤 절반을 팔았거든요. 예, 손실 좀 보고 파셨네요. 예, 추가매수 이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지금 오늘 매도하시더라도 손실 난 거를 어느 정도는 좀 만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는 여기서 다 매도하시는 게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오늘 매도했는데 내일 또 급등 나오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맞아요, 그죠. 네,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그냥 어차피 이 정도 수익에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예. 그냥 내일 한번 더 들고 가보세요. 대신에 오늘이라도 꼬리 달고 쭉 빠지기 시작해서 3,000원까지 내려오면 뭐 해라고요? 예, 팔으라고 네, 그냥 기계적으로 올라가네 마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뒷일은 그냥 무시하고 내가 이번엔 안 물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3,000원 딱 내려오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쌍용차 인수 때문에 올라왔는데 회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기업이 무슨 인수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 매각 그걸로 나왔는데 제가 삼성 한번 사봐야지 똘레똘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이 없는데 삼성이라는 그 큰 기업을 어떻게 사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지금 전부 다 진짜 이거 좀 이런 거 진짜 좀 조작 이거 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 좀 수사를 안 하고 뭐 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 좀 사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쌍용차 인수설 관련된 기업들 하나도 사시면 안 되고 전부 다 매도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청자님도 저는 매도하셔야 된다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알았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일진다이아. 네, 일진다이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51,700원에 10%입니다. 네, 51,700원에 15%.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네요, 시청자님. 네,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네, 이거 지금 뭐 반이 떨어졌어요, 그죠? 어떻게 해볼까요? 일진다이아. 추가 매수라도 할까요? 아니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이 종목은 나쁜 기업은 아닌데요. 네. 일단 뭐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예. 좋은 기업이라서 수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상황, 좋은 가격, 좋은 타이밍이어야 수익이 나는 거죠. 네. 뭐 예를 든다면은 내가 진짜 그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 쥐라도 잡는다 뭐 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제 엊그제 뭐 지난주 월요일에 KH 필룩스가 그냥 모르겠다고 사봤는데 뭔 기업인지도 모르고 네. 근데 오늘 쌍용차 인수 때문에 급등 나왔을 때 팔아낸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가격 타이밍이면 수익은 나요. 예. 그러니 일진다이아라는 기업을 우리가 좋냐 나쁘냐로 따졌을 땐 좋은 기업 맞아요. 실적도 괜찮고 뭐 수소차 관련주로도 엮여 있긴 하고 그리고 공원용 다이아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고 OLED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탄력은 있겠다 싶지만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왜?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기업이 좋고 나쁨보다는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과 시장의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시장의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왜? 너무 비싸다. 좋은 거 맞는데 비싸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외제차 좋은 거 알고 있고 명품 가방 좋은 거 알고 있지만 함부로 사진 않잖아요. 왜? 비싸기 때문입니다. 좋은 거 알지만 비싸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어떨 때는 야 이거는 진짜 좋은 건데 싸게 나왔구나 하고 그때는 막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된다 생각으로 막 줄 서서 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비의 행태가 될 텐데 그게 주식에 그대로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때요? 비쌀 때 그냥 사신 거예요. 좋은 거를 비쌀 때 샀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고 내려가는 것을 고스란히 시청자님께서 감당해야 되는 몫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까지 내려가줘야 돼요. 어느 가격인지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지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네, 이 방송을 보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1000만 인구가 일진 다이아는 이 가격이면 싸다,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까지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걸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아, 더 이상 안 떨어지네라고 보여지는 구간까지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약 2만 원 선에서 2만 7천 원 선, 요 한 3만 원 선 안에서 조금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가 됐죠? 네네. 요 자리쯤이면 좋은 기업이니까 싸게 산다라는 관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싸게 산다라는 관점이 생겼다고 바로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저 가격에서 남들이 다 사줘야지.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고 손절하는 물량을 다 사줘야지 올라가요. 그래서 얘도 자리 잡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 저까지 내려가면 시청자님 반토막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면 탈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조건은 2만 원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 한 번 더 조건을 더 붙인다면 1년 정도는 안 빠져야 됩니다. 1년 정도는 2만 원 이하로 잘 안 내려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걸 확인하고 올 연말 크리스마스가 오고 눈이 내리는 그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게 오래. 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 샀어요. 사서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제 잘못도 아니고 시청자님이 비싸게 산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서 2만 원짜리 잡는 거 보고 사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한 6개월에서 7개월 이후에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러면 이게 조금 올라가면은 손절 매도 좀 매도하시고 안 아플 수 있으면 괜찮아요. 매도하고 내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매도는 사실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조금 올라와서 해도 되고 조금 떨어졌을 때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감당만 가능하면요. 근데 저는 시청자님께서 이걸 파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또 사실 거 뻔하고 다른 종목 또 비싸게 사실 거 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손실 없이 나오는 방향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실력이 있다면 오늘 당장 팔고 빨리 다른 종목 사가지고 빨리 수익 내가지고 계좌 복구를 해야 되겠죠?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네. 20%에 22,000원이에요. 네, 22,000원에 70%. 네. 네, 알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일단 뭐 8개월 영업 정지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거의 뭐 이제 8개월이면은 그렇죠. 연말까지. 예, 연말까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떡하죠? 뭐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그래도 요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8개월 영업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네. 뭐 지금 만들어진 계약들 전부 다 멈춰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은 타격이에요. 네. 하지만 회사가 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네. 네,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뭐 발주놓고 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는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에서 자리 잡는 동안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를 보면 이게 지금 요거 떨어졌다고 위기는 기회네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거 위기라고 안 보이거든요. 왜? 남들이 말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이 사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정말 사도 될 것 같아. 그래 이런 게 위기는 기회였어. 라고 생각하면 그거 위기가 아닙니다. 이런 게 위기인 거예요. 왜요? 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잖아요. 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고 들고 있는 사람도 이거 손들어야 되나 싶고 추천도 아무도 안 합니다.
이런 게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런 자리가 결국 바닥을 잡는 이 과정이 생긴다면은 오히려 사야 되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종목을요, 지금 2만 원대 매수하셨지만 사실 이 종목은 올라오면 3만 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서두르어서 뭐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돈을 빼야 되고 이 돈 없으면 나 큰일 나요. 생활도 못하고 정말로 굶어 죽어요. 이런 느낌만 아니시라고 한다면 충분히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 들고 가시는 데 있어서 이게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죠. 그죠? 네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이미지가 한번 씌이면 그거 좋아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또 있잖아요. 또 있어가지고요. 어떤 거요? 요번에 사고 난 거 그것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악재로 계속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있으니까 이거 무서운데 손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문현진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걸 매수해라니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네. 제 말 아무도 안 들어요. 왜? 기회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들어요.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3월에 사야 됩니다라고 외쳤을 때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이런 시장에 사는 거, 그런 얼간이가 어딨어 이런 욕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결과가 어때요? 그때 샀으면 돈 벌었다 싶겠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위기는 남들이 위기라고 안 할 때, 정말 기회라고 아무도 안 할 때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기회라고 오늘 덥석 사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덥석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1차 하락이 큰 폭락이 있었던 기업들은요. 2차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것 그러니 때문에 걱정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락이. 그러니 네. 제가 충분히 지켜보고 자리를 잡고 인식이 좀 좋아지기 직전에 사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여유가 있다면 그냥 이거 들고 가세요. 들고 가셔서 네.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그냥 네. 기다리시면 본전 한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물론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맞아요. 그건 어쩔 같아가지고요.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돈이 뭐 한 500조 있으면 이거 사서 상한가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네. 그렇지만 제가 500조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간을 들고 가져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져가도 되기 때문에 뭐 가져가세요 하고 무책임이 아니라 되니까 그냥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져가서 본전에서 일단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전문가님이 강연회를 또 연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오늘 이제 결국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제가 항상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라고 해서 역발상 투자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무슨 생각을 도대체 바꾸라는 겁니까? 그거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좀 바꿔야 수익이 도대체가 보이는 건가?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많은 초보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많이 비유를 하는 게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우리 맞아요. 몽골어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몽골 사람이 있는데 제가 대화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모르죠. 무슨 하나도 말인지. 몰라요. 네. 맞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청자님들한테 그렇게 들려요. 네. 네, 근데 조금만 알고 깨달으면은 제 말이 외국어처럼 들리지 않아요. 하고 눈이 반짝 떠있고 그냥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종목 발굴이 아니라 그냥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보면 이건 사야 되겠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가능한지도 오늘 기초를 좀 배우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셔서 8시 제가 강연 준비했으니까 많이 오셔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어떤 투자법인지 오늘 꼭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땅땅님께서 팜스코 6,700원에 25%. 요즘 계속 평단가 왔다가 빠지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뭐 사료 관련주기도 하고 마켓컬리 관련주기도 하더라고요, 멘토님. 네. 이거는 어떻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들고 가시면 되겠어요. 6,700원이면은 밑에 아래쪽에서 박스권 횡보할 때 약간 위쪽에 사긴 했어도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단타하거나 데이트레이더가 아니면 이런
자잘자잘한 변동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항해를 할 건데 파도가 조금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러면은 우리 멀리 못 갑니다. 바로 앞에서만 멀미하고 그냥 한번 내려야 되겠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짜잘짜잘한 움직임들에 관심 가지시기보다는 이런 큰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음은 올라갈 차례구나. 사서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구나. 이런 개념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더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단가 왔다가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았다가 다시 살까요? 그게 맞아요. 데이 트레이더니까 데이 트레이더라면 지금 몇 번 이거 수익을 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잘만 하면 이거는 뭐 5번, 6번씩 거의 10%씩 계속 수익이 나는 건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고 이걸 계속 보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7, 8천 원, 9천 원까지도 간다 생각이 들으니까 그대로 보유하셔가지고 이거는 식량 쪽 관련주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고 7, 8천 원, 8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삐님께서 현대건설 5만 100원에 10% 작년부터 물려있어요.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예, 올해는 어떻게 수익을 보고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건설주 안 좋게 봐요.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 건설주는 작년부터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드려가지고 사실은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서 네네. 미리 말했으니까 전 떳떳해요. 왜 이거 샀냐라고 뭐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지 마라고 작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설업황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금리 인상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건설업은 항상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요. 왜?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돈을 끌어다 써가지고 이제 집을 짓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단기적인 시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안 좋을 거니까 미끄럼틀처럼 깔끔하게 주가가 매일매일 떨어지기만 할 겁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동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변동폭에서 저는 매도하고 요거를 장기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단기 투자를 하시거나 약간 시세에서 우리가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대건설로 하시든 뭐 지금 쌍용차 인수 관련 그런 기업으로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시세를 챙길 거니까 기업의 가치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원했든 원치 않든 결국 장기 투자가 될 텐데 이건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면 단기 시세. 그러니 지금 여기 단기 시세라고 한다면 얘가 42,000원, 44,000원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본전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안 나온다면 44,000원대에서 비중 축소 또는 전량 손절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KO 문희님께서 LG생활건강 이제는 매수를 해도 될까요? 조금 더 지켜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많이 빠졌죠. 이제는 들어가도 괜찮나요? LG생활건강만 놓고 본다면 매수 가능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천천히 모아가면 돼요. 네. 지금 자리가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저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 분할 매수 이 4글자거든요. 분할 매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라고 한다면. 근데 제가 아까 조건을 이렇게 달았죠. LG생활건강만 본다면. LG생활건강 뒤에 뭐가 붙었죠? 본다면이죠. 화장품 관련주는 왜 아모레퍼시픽 놔두고 왜 딴 거 보는지 진짜 눈꽃만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있는데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거 사도 되지만 굳이 이거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아모레지고요. 네, 아모레쥐 매수가랑 비중은요? 7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예요. 네, 아모레쥐 72,000원에 50%. 네. 알겠습니다. 뭐 비중도 많이 실으셨고 매수가도 좀 높네요, 멘토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아모레쥐는 저기 증권사 직원이라든가 네. 펀드 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개인들은 살 이유가 없는 맞아요, 기업이다라고 맞아요. 제가 말씀을 네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뻔히 있는데 왜 자꾸 아모레쥐를 사는지, 아모레퍼시픽이 뻔히 있는데 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를 사는지, 아모레퍼시픽이 뻔히 있는데 왜 도대체가 아까 LG생활건강 사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아모레퍼시픽이 그냥 화장품 중에서는 대장이고 네네. 아모레쥐는 그 위에 있는 지주사격이기 네. 때문에 회사가 잘 돼야지 올라오는 수익을 그냥 간접적으로 수익을 보는 회사라서 사실 지주사 투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홀딩스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홀딩스는 굉장히
느리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느리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투자를 했을 때 뭐 하나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래서 뭐 한 30년 기다려서 5% 수익 내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뭐 내가 여기다가 1조를 투자했어요. 뭐 30년 기다려서 5% 벌어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수요가 다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종목도 고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 하면은 목적이고 뭐고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사면 안 돼요. 그거 왜 수익 안 나요. 그거는 올라도 기다려도 아무것도 이득 볼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 아무리 지도 사실은 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사셔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샀으니까 어때요? 답이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종목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가고 아모레퍼시픽이 저는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얘도 간접적으로 올라가겠지만 그 수익률이라든가 시간은요. 아모레퍼시픽보다 탄력이 조금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차트 네. 모양만 보더라도 잘 보세요. 아모레 G는 네. 지금 2018년부터 이렇게 쭉 우하향하고 있죠. 그죠? 네. 자, 아모레퍼시픽을 보러 갈게요. 아모레퍼시픽을 딱 보고 2018년부터 똑같은 기간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기간 동안 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 막 튀어오르면서 올라가기도 합니까? 내려가고 있어요. 네, 얘는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이요? 지금은 내려갔는데 제가 이거 끄은 걸 다시 보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2018년부터 이렇게 제가 선을 그었어요. 어때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보지 마시고. 전체 그럼 2018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요? 올라갔어요. 올라갑니까 이게? TV를 이렇게 보고 계시나? 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히게 내려가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을 보도록 합니다. 안 무서워요. 제가 무서우면 주식하면 안 돼요. 자, 여기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또? 아니에요. 올라가고 이야, 이거 올라가는 네. 것 같기도 하고 옆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방향이 네. 다르죠, 그죠? 네. 이게 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레 G는 내려가면서 사고 있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이고 얘는 옆으로 가면서 만들어지면서 위쪽으로 탄력이 있으니까 튀어 올라와 버리죠. 네.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모레 G가 아니라 아모레 퍼시픽을 사라 하는 게 그런 차이들이 미세하게 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경험도 많아야 되고요. 그러니 네. 결국 얘가 올라갈 때 아모레 G도 올라갈 텐데 얘는 하향하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일지 알 수가 없지만 그 흐름대로만 본다면 65,000원대까지가 고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냥 이건 분석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예언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저기까지 네. 올라간다면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예언이 아니라고 했죠. 네.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저기까지 지금 당장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추가 매수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오히려 여기서 한번 더 내려간다면은 올라오지 않고 내려갔으니까 다음은 상승이 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할 필요가 네.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7만 원, 6만 5천에 가깝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6만 원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4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좋은 기업이 4만 원. 싸지면 기회예요. 4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전화를 드리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서 아마 네. 6만 원대 전화를 저랑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후성 23,800원에 35%입니다. 네, 후성 23,800원에 35%. 알겠습니다. 후성도 좀 추세가 좀 내려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올라왔다가 네. 이제 단기 위쪽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혹시 앵커님 기억나세요? 어떤 차트 거요? 모양이 주먹 모양.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귀여웠어요, 내려가는 그거. 모양. 예, 네. 지금 요거 딱 그렇게 그리고 있죠. 아, 그러네요. 예, 차트를 잘 보시면은 주먹 모양으로 지금 이것도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새끼 손가락 모양, 여기 약지, 중지, 검지 그리고 엄지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네. 예,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주먹 모양으로 딱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보통은 떨어져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차트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나오는 건데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 패턴이 이렇게 나와져가지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차트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뭐 우리 뭐 전문가들이 할 말 없으면 차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요.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차트 패턴을 공부하고 전 세계 글로벌에 있는 진짜 모든 증권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부터 해서 데이 트레이더 그리고 큰 손들까지 전부 다 차트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보는 걸 안 보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거지 모두가 보는 걸 공부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요. 10번 중에 8, 9번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우리가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남들이 만들어낸 노하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자동차 이런 관련 부품들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동차 부품주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왜?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와 후성 이거 지금 앞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엮이고 반도체도 엮이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이니까는 끝났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매수를 했지만 사실 그 시세가 무한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 단기 상승 이후에 단기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주식을 배운 사람들은 한 번 올라갈 때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버려버리고 다음 떨어질 때를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자세로 기다렸다가 내 딱 원하는 표적 그게 방심했을 때 쏴버리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까지 안 산다라는 마음으로 원래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기업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근데 그냥 불나방처럼 매수하시게 된 것은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아시겠죠? 그걸 공부하셔야 되겠죠? 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 방송 보면 공부 진짜 많이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요거는 지금 일단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요런 차트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요거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지금 또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원치 않는 장기 투자하시게 되면은 결국 이게 내려갔다가 자리 잡았다가 올라오는 까지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괴롭겠죠? 계좌 손실 계속 커지는 거 봐야 되고 추가 매수할 자금이 또 많이 필요한데 돈은 어디서 나냐 그런 고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000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비중을 줄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경험에서 10번 중에 8, 9번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차트 만들면 내려가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20%, 뭐 20%나 30%에 거기에 우리가 좀 베팅 걸어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확률 높은 쪽으로 베팅 거는 게 맞아요. 그 말은 여기서 비중을 줄여야 돼요. 올라갈지언정, 20% 확률로 올라갈지언정 80% 확률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80%가 믿음성이 있고 좀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비중을 줄여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런 말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내가 사서 일을 저질렀으니까 결국 여기서는 저는 비중을 오늘 이후로 만약에 18,500원이 밀린다면은 아쉽지만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전략 매도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기다려야 된다면 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대충 사이클이 보통은 2, 3년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뭐 굳이 감수하신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네, 그건 어쨌든 시청자님 선택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손절을 막 종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다리시겠다 한다면 말리진 않을 테니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상담을 계속 해드리고 처리해 드릴 거예요. 도와드릴 거니까 만약에 기다리시겠다 하면은 몇 년이 걸리든 12,000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한성기업이요. 네, 한성기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850원이고요. 비중은 20%요. 네, 1,850원에 20%.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수산물 가격이 급등한다, 뭐 이런 소식으로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손실을 보고 있네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라면요, 저는 진짜 적극 추천해 드릴게요. 주식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냥 당장부터 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매매 하시면은 그냥 주식 시장에서 계속 얻어맞아요. 네. 예, 이런 매매 방식 자체는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을 잃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렇게 불나방 매매하는 거거든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약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되셨죠. 한 달 동안 그냥 학원비 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큰 돈 아니죠? 소액이죠? 20%라 조금 비중이 그래도 좀 커요? 큰 돈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돈 다 빼버리세요, 그냥. 한 달 안 되신 분들은요, 우리 운전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차 사주지 않아요, 잘.
진짜 내가 돈이 많은 거 아니고서는 연습용 자동차 중고로 이렇게 싸게 괜찮은 거 가성비 좋은 거 이런 거 사서 연습을 좀 하잖아요. 초보 운전 붙이고. 네네. 똑같아요. 주식도 굉장히 경험과 기술과 실력이 조금 필요해요. 주식은 운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소액으로부터 해서 천천히 주식에 들어간 자금을 천천히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추천해드리냐면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저는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면 아 그렇게 크지도 그렇게 작지도 않는 그냥 뭐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되겠구나. 왜? 100만 원 들어갔는데 50% 반토막 나면 50만 원 손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큰 돈이 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감수할 만한 정도의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100만 원으로 101년을 딱 매매했는데 100만 원을 그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주식할 자격이 없어요. 1년을 했을 때 1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온전히 남아만 있다면 1000만 원을 들어가시든 1억을 들어가시든 상관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한성기업을 사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보다도 요걸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서 탈출하면 됩니다라고 전략 짜봤자 그거 제 실력이잖아요. 시청자님은 할 줄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네. 이런 상태로 제가 전화 끊고 나면 시청자님 또 혼자 해야 되는데 또 계좌 돈 계속 날려요.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요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변동이 있는데 거의 고점 만들고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8,500원 깨고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한번 시세를 나와준다. 9,500원 가깝게 바로 매도하세요. 아, 네. 8,500원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세요. 8,500원 이하. 네,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시고 여기 들어가 있는 요 한성기업에 들어간 돈 있죠? 네네. 이틀 뒤에 바로 출금 가능하거든요. 네. 다 빼버리세요. 그리고 다른 계좌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 정해가지고 다 빼고 100만 원만 딱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안 하시면은 저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지만 시청자님 인생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합권에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찾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종목들의 키워드는 명확하게 잡히고 있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에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소식 여전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 쌍용차 상장 폐지 우려까지 거론되는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 오늘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광림, 미래산업, 쌍방울 지금 2연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다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IOK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동반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면서 2,0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의류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추가 실적 개선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류주는 매출의 대부분이 이렇게 수출에서 나오는 만큼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수혜주로 언급되곤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의류주들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한세실업 보겠습니다. 최근에 OEM 업체가 올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에 따른 기대감에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5%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27,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브랜덱스 코퍼레이션도 보겠습니다. 잭시미츠의 일본 매출이 1.6배 증가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현재 5%에 가까운 탄력을 보여주면서 9,42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이제 인수위가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고를 받습니다. 이 부동산과 원전 등 쟁점 이슈에 대한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에너지 위기를 넘기 위해 원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밝히면서 이 원전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중에 원전 관련주들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가 오늘장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원전용 공기 압축기 컴프레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원전하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장 19%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력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보성파워텍이 6%의 강세를 연출하면서 8,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점검해 보시죠. 네, 여전히 시장은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파란불이 켜졌다면 지금은 하나둘씩 빨간불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만 유입되는 가운데 현재 그래도 양시장 빨간불은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0.28% 상승하면서 2,747선, 코스닥은 0.3%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943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